마지막 단은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 주사위를 던지는 게 하나의 사건인 거고 그때 나올 수 있는 수가 1, 2, 3, 4, 5, 6, 6개잖아. 그 6개를 경우의 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 뭐냐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하면 그때는 두 경우의 수를 더해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 경우의 수와 또는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하면 짝수는 2, 4, 6이니까 세 가지가 있지.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 수를 얘기하니까 2, 3, 5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그러니까 또는 이라는 말은 합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앞에 집합에서는 또는이 합집합을 의미했다면 경우의 수에서는 더해라 합을 의미하니까 둘을 더해서 6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지만 틀려. 왜냐? 이제 합의 법칙을 쓰더라 하더라도 그럼 이것 또는 이거 했을 때 겹쳐지는 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 집합에서도 두 개의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적지 않듯이 경우의 수에서도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적지 않는다. 똑같은 사건을. 그래서 3 더하기 3이 아니라 3 더하기 3에서 겹쳐지는 거 하나를 빼서 답은 5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합의 법칙에서 조심해야 되는 점이 이 점이고 그 다음에 다음 바닥에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때 두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곱의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책 2권 중에서 한 권을 택하고 영어책 3권 중에서 한 권을 택한다. 그럼 내가 수학책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 영어책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개. 근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동시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해 줘야 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동시에가 의미적으로 그리고랑 같은 의미다. 수학 그리고 영어.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뭐뭐이고 뭐 이런 말들은 다 경우의 수들을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보면은 이 기본 문제들은 네가 한번 풀어봐봐. 그러니까 또는의 의미인지 그 동시에 일어나는 그리고의 의미인지 이제 잘 읽고 계산해보고 이건 중학교 때 거니까 굳이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예제 1번은 자 100가지 자연수가 있는데 12의 배수. 그래서 100을 12로 나눠보면 몫이 8이거든. 8개가 있어. 13의 배수는 100을 13으로 나눠보면 몫이 7이니까 7개가 있어. 근데 이게 또는이잖아. 근데 8 더하기 7 하면 되지. 또는이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는이라도 겹쳐지는 게 있으면 겹쳐지는 수만큼 빼라 그랬잖아. 근데 12의 배수와 13의 배수는 다행히 겹쳐지는 게 없다. 적어보면 안 돼. 2의 배수 2번 2의 배수와 5의 배수. 그러니까 2의 배수는 50개고 5의 배수는 20개지. 근데 누가 봐도 이둘은 공통이 많지.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10의 배수가 다 겹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100 안에 10의 배수는 10개가 있으니까 겹친 10개를 빼서 계산해 주면 되고. 그럼 60개잖아. 그 다음에 3번 100과 서로소이다.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게 100과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관계. 그러니까 1과 1밖에 공약수가 없는 애들을 서로소라고 하거든. 근데 100은 이제 소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보면 이 두 개, 5 두 개잖아. 그럼 2의 배수들과 5의 배수들은 100과 서로소가 아닌 거야. 그치? 약수가 2의 배수나 5의 배수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2의 배수와 5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 100과
서로 소인 애들이거든. 그런데 차라리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개수에서 빼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아닌 거랑 5의 배수가 아닌 걸 찾는 게 더 어렵다는 거지. 근데 이미 우리가 2번에서 2 또는 5의 배수를 구해놨잖아. 60개. 그래서 전체 100에서 60을 뺀 나머지 40개는 100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서로소들이다. 그렇게 3번 풀어주면 되고 밑에 건 해봐래.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한다는 거 일단 캐치해야 되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했는데 이거는 일일이 다 적어봐야 돼. 근데 다 적어볼 때 그 z 앞에 곱해진 개수가 y나 x 앞에 개수보다 더 크잖아. 그럴 때는 z에 1부터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z가 1일 때 그럼 얘가 z가 1을 가져가면 얘가 3을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11에서 3을 빼면 이 둘이 합쳐서 8이 되는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8이 되는 조합이 요거. 그 다음에 z에 이제 2를 넣는 거지. z에 2를 넣었을 때 x 더하기 2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5밖에 안 되니까 이제 5가 되는 조합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일일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딱딱 해서 빠짐없이 다 적어주는 게 경우의 수의 포인트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못해서 틀리는 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해서 틀리는 거거든. 빼먹어서.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게 정리를 잘 해가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 풀어줘야 된대. 이런 거는 네가 다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필수 예제 3번. 다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했는데 우리 전개라는 거는 이렇게 A를 XYZ랑 곱한 거 하나, B를 XYZ랑 다 곱한 거, C를 XYZ랑 다 곱한 거. 그래서 여기에 3개의 항이 있고 여기에 3개의 항이 있으니까 다 곱하면 9개의 항이 나올 거야. 그래서 각각의 가로의 항의 개수를 곱한 게 전개식의 항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지? 뭐 그래서 여기도 딱히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네가 해보고 안 되면 체크해놔줘. 예제 어떤 유형들만 있는지 훑어볼게 지금은. 예제 4번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이거는 중1들이 이걸 배우거든. 너도 배웠을 거야. 360을 일단 소인수분해를 하면 이거래. 그럼 약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지수들 있지. 소인수의 지수들을 1씩 더해서 다 곱한 게 약수 개수 구하는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3승은 1,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약수가 4개잖아.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수보다 하나 더 많거든, 약수의 개수가. 그래서 얘는 4개, 얘는 3개, 얘는 2개니까 다 곱해서 계산해주면 24개가 약수의 개수인 거야. 그러면 이번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는 이 둘의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1번처럼 소인수분해서 약수 개수 구해주면 돼. 그지? 그 다음에 3번 36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 아까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이거였거든. 근데 이 중에서 2의 배수를 찾으래. 근데 2의 배수는 2가 한 번이라도 곱해져 있으면 2의 배수거든. 그러면은 2가 하나 곱해져 있는 거, 2가 2번 곱해져 있는 거, 3번 곱해져 있는 거 이렇게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전체 24개의 전체 약수 개수 중에서 2가 아예 하나도 안 곱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로만 만든 약수의 개수를 빼면 나머지는 2가 하나라도 곱해져 있는 2의 배수들이 되거든. 그럼 얘네들의 약수의 개수는 얘네들의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 거. 그걸 빼주면 나머지 18개는 다 2의 배수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 문제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차라리 반대 사건을 구해서 빼는 게 훨씬 나은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잘 판단해서 풀어줘야 된대. 그 다음에 예제 5번은 도로만 경우의 수인데 이거는 뭐 1번 보자. A에서 일단 B까지 갈 건가 봐. 이 다안에 있는 이런 조건들을 잘 봐야 된디.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데 그러면 그림상에서 A, C, B로 가는 방법, A, D, B로 가는 방법. 어차피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근데 A, C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 C에서 B도 세 가지. 그러면 A에서 C를 거쳐 B까지 가는 방법은 총 9개.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 가는 게 2개. 그 다음 D에서 B까지 가는 게 3개. 그래서 곱해서 6개. 근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는 동시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들은 더해서 총 15개의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나눠야 돼. 동건이가 예를 들어서 A, C, B로 갔다. 이게 몇 개였노? 9개였지. 그러면 단에 뭐라 했냐면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수진이는 무조건 A, D, B로 가야 되잖아. 맞지? 그게 6개였지. 그럼 동건이는 위로 가고 수지는 밑으로 가고 이게 하나에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니까 이 둘은 곱해야 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동건이가 일로 가고 수진이가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반대로 간 거 또 54개를 더 해줘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동건이가 위로 가고 수진이가 밑으로 간다. 또는 동건이가 밑으로 가고 수진이가 위로 간다. 그래서 그 두 사건을 또 더해줘야 되니까 답은 108. 이런 식으로 단에 주어진 조건을 다 보고 잘 보고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구해질 수 있도록 경우의 수 구할 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색칠 문제. 자, 색칠 문제는 이제 딱 약속해야 되는 게 그거야.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색칠을 하자.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식이거든. 무조건은 아니지만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되는데 붙어 있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라.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A, B, C, D 그림상에서 제일 많이 다른 애들이랑 인접해 있는 부분이 A잖아. 그럼 A부터 색깔을 칠할 거야. 근데 색이 지금 5개가 있거든. 그러면 A에 5개 중에 하나를 칠해. 그럼 B는 A에 칠한 거 못 쓰니까 맞지? 4개밖에 못 칠하지. 4개 중에 하나. 그러면 C는 A에 하고도 붙어 있고 B하고도 붙어 있으니까 이 둘한테 칠한 거 빼고 3개 중에 하나 칠할 수 있잖아. 그럼 D는 몇 개겠노? B랑은 D가 떨어져 있으니까 B에 칠한 건 칠해도 돼. A랑 C에 칠한 거 2개 빼고는 다 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D도 3개야. 그렇게 치면 E도 A랑 D에 칠한 것만 빼면 되니까 3개. 그래서 5, 4, 3, 3, 3을 곱해준 게 이 문제의 답인 거지. 그러니까 뭐 색칠하는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는 사실 잘 나오지 않거든. 근데 일단 밑에 거 색칠하는 거 인접한 영역부터 칠해가지고 경우의 수 나누는 거 한번 해보고 뒤에 연습 문제 풀어보고 연습 문제 색칠 문제는 좀 어렵거든.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들에 있는 색칠 문제랑 뭐가 다른지 한번. 그러니까 색칠 문제가 경우의 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데 나오면 어렵게 나와.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 문제인데 얘는 자 100원짜리 동전이 1개 있어. 50원짜리가 2개 있어. 10원짜리가 3개 있어. 일단 그릴게. 근데 1번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100원짜리 1개 낸 게 100원이잖아. 50원짜리 2개 낸 것도 100원이잖아. 근데 100원 낸 거랑 50원 2개 낸 거랑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서는
각각 따로따로 쳐줘야 돼.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물을 때는 이 둘을 같은 걸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거지. 똑같은 금액을 낸 건 하나의 경우의 수로 봐야 되는 게 2번이고 100원짜리 한 개 낸 거랑 50원짜리 두 개 낸 건 엄밀히 다르니까 1번에서는 다 다르게 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일단 100원은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내는 것과 내는 것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있어. 근데 50원짜리를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낸다, 50원짜리 하나 낸다, 50원짜리 두 개 낸다. 총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그렇게 치면 10원짜리 세 개는 아예 안 낸다, 한 개 낸다, 두 개 낸다, 세 개 낸다.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 다 곱해준 24개가 답인데 문제 단 전부 다 안 낸 건 제외한다 했으니까 100원도 안 내고 50원짜리 두 개도 안 내고 100원짜리 10원짜리 세 개도 안 낸 거 그 하나의 경우의 수는 빼서 23개가 답인 거지. 단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 10원짜리 3개를 다 합쳐도 그 다음 단위 50원이 되지 않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50원짜리를 합치면 있는 거 합치면 그 다음 단위인 돈이 되잖아. 그럴 때 이 100원을 그냥 50원 두 개로 쪼개버려. 그럼 전체적으로 50원이 4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럼 50원짜리 4개로 낼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개고? 아까처럼 안 낸다, 하나 낸다, 두 개 낸다, 세 개 낸다, 4개 낸다. 5개의 경우의 수가 있고 10원짜리 3개로 낼 수 있는 건 4개잖아. 그래서 20개의 지불 금액의 방법의 수가 있고 0원을 낸 건 제외하니까 하나 빼서 19개.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돈을 합쳐서 그 다음 단위의 돈이 되면 그 다음 단위의 돈들을 작은 단위로 다 쪼개버려. 그래서 1번과 같은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돼.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 연습 문제 한번 해봐래. 스텝 2까지 다 한번 해보면 좋은데 스텝 2는 딱히 애들 풀려보니까 노가다더라고. 일단은 지금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하니까 니네 여기까지 풀어주고 그 다음 순열까지 들어줘.